자, 두 번째는 명준호 대표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CJ 대한통운 되겠습니다. 네, 이 회사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대표적인 CJ 대한통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택배회사 사장님으로 자리를 해주시네요. 네, 오늘 그 종목은 CJ 대한통운 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뭐 다 잘 아시죠? 항상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온라인으로 물건 시키시면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오는 그런 택배회사가 되겠는데요. CJ 대한통운 현재 하나씩 보면 뭐 항공 포워딩이나 해상 포워딩, 뭐 프로젝트 포워딩 등 뭐 글로벌 관련돼서도 있지만 역시 국내 지금 뭐 택배, 물류 자동화 이런 쪽 관련해 갖고 가장 좀 매출의 비중들은 높은 그런 시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그 국내에 있어서는 택배업계 1위죠.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좀 높을 때는 50% 가까이, 그리고 좀 낮을 때는 한 45%를 약간 하회하는 정도 점유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 CJ 대한통운 되어 있고요. 최근 보면 이제 풀필먼트 사업, 요 풀필먼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온라인으로 이제 구입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송처에서 그 물건을 이제 파는 회사에서 또 택배 회사로 또 이렇게 보내고, 또 택배 회사에서는 또 다시 이제 반송하는 과정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보통 가정으로 오게 되는데, 이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뭐 쿠팡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그 뭐라고 하죠? 당일 배송, 뭐 즉시 배송 이렇게 나오듯이 아예 물류 창고 자체에다가 그 회사 딱 이제 계약을 맺은 회사에 그 물품들을 딱 비치해 놓고선 거기서 그냥 뭐 이제 배송, 보관, 포장, 배송, 그리고 어떤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몽땅 대행해주는 물류 대행 일괄 서비스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네이버나 또 마켓컬리 이런 쪽들과 협업을 통해 갖고 매출을 크게 좀 확대하고 있는 현재 기조들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뭐 풀필먼트 관련해 갖고는 분류 인력을 한 4,000명 정도 추가 투입에 따라서 좀 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좀 단가 인상을 통해 가지고 좀 마진을 늘리는 그런 작업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뭐 매출 점유율이 약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타 경쟁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번 분기 중 3분기 중에 단가 인상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다시 또 회복할 걸로 지금 보여지는 시점들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지금 보면요. 지금 네이버와의 협업 물량이 그 2분기에만 한 143만 박스 정도,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지금 급등한 그런 지금 양상들 되겠는데, 현재 뭐 택배 전체 물량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한 0.3%. 그러나 앞으로 또 기업들과의 이런 풀필먼트를 통한 협업을 통해서 매출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뭐 사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또 다음 페이지 이제 가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점유율 추이에 있어서는 국내 택배 운송 물량은 이제 뭐 21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작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이런 시점들이 올해 1분기에 조금 이제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역시 요 택배 사업 부분, 그리고 글로벌 하역 운송 보관 이런 쪽들이 많다는 내용들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택배 부분 영업 실적 추이 그리고 전망치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매출액에 있어서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는 단계, 그런 가운데 영업 이익률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마진율을 좀 높여가는 양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네. 아까 풀필먼트는 설명드렸으니까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회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CJ 대한통운은 택배회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택배회사들이 코로나19 국면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뭐 산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사 실적 자체는 작년도에 별로 증가되지는 않았어요. 대신 매출액은 많이 증가됐습니다. 실제 수혜는 받은 거죠. 근데 문제 자체는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의 증가만큼 안 따라갔다. 그 말 자체는 결국은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하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19도 지났고, 그러면 향후에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가격이 인상됐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크지는 않는 쪽이거든요.
비전이 예. 있을까요? 그 택배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매출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했는데 그렇죠. 이익은 별로 증가 안 하는 거는 뭐 미국의 대표적인 뭐 택배 회사들이나 국내 회사들도 마찬가지 양상들인데 차이가 있죠. 미국의 택배 회사들은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PBR만 그냥 계속 올라가고 PER만 오르는 그런 형국들 속에서 UPS 같은 경우도 PBR 수준이 PER이 아닌 PBR 수준이 무려 14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시점들이 돼 있는데 글로벌 업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계속 좀 주가가 굉장히 인기 업종으로 지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비해서 CJ 대한통운은 여전히 PBR 그냥 1배 내외 수준이죠. 예, 그 정도에 있는 부분들은 이 회사 주가 최근 뭐 기조를 보면 아까 그 한화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요인이 있다 하는 종목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몰리는 그런 기조다 봤을 때는 CJ 대한통운도 좀 불확실한 좀 장세 상황들 지금 여름 초가을 좀 불확실한 장세 상황들 속에서는 굉장히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요. 표정 보여주시면 이게 예사가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2016년도 매출이 6조 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매출액은 지금 12조 원대까지 11조 원, 올해 11조 원이 매출액은 거의 한 70% 증가했는데 영업이 증가는 거의 없어요. 문제가 또 예사 중요한 것 자체가 계속 일회성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분기 때 아마 일회성 비용 부양되면서 단기 순이익이 지금 반기까지 73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사 이따 차트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지만 예사 주가가 2015년도 이해 주가가 거의 16만 원대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서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영업이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이 안 되는 자체는 계속 일회성 비용들이 나오고 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표를 좀 시간 관계에서 보여주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전망치 자체가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순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반기 때 70억 났는데 신용주가 1230억 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적자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증권사치인데 어떤 회사는 연간 수익차가 710억 적자, 어떤 데 1420억.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되게 되면 주가가 못 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전 대한통운의 현재 어떤 비전 자주가 못 간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회성 비용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택배 쪽 관련된 회사들에 있어서 아까랑 뭐 같은 답입니다. 지금 보면 글로벌 업체들도 뭐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나 또 외국의 회사들도 보면은 계속 이게 주가가 굉장히 좋은 단계지 이익화가 돼서 이건 뭐 지난주 뭐 게임주나 이런 것들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가가 계속 부양돼 있는데 이익은 또 상당히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에 있는 산업들인데 이게 인기 업종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CJ 대한통운은 그런 글로벌 트렌드나 또 이쪽 섹터에 대한 트렌드와는 달리 주가가 그렇게 부양되지 않은 면이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메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택배 자체가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또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택배 자체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노동지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대규모로 인력을 더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 택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 물류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증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설비가 지금 현재 대한통운이 그만큼 채워져 있지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그런 자동 물류화 같은 경우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유지를 하거나 향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증가가 오히려 더 더뎌지거나 예상보다 더 약해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8년 넘어올 때 상당히 좀 물류 자동화 관련해 갖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또 이 노동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기계화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앞으로 더 투자하고 더 예, 자동화해서 뭔가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추가 질문 없으시면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 1년치 250거래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보면 뭐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답보돼 있고 갇혀 있는 주가 흐름들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 뭐 작년도 이후에 상승 기조 장세 속에서도
작년도 한 9월 달까지만 오르고 그 이후엔 계속 좀 답보하고 있는 양상들인데요. 현재 아까 그 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아주 좀 특이한 양상들이 최근 전개되고 있죠. 6월 달 중순 이후로 반짝 올랐다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최근 기조에선 지수 급락 나올 때 좀 먼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봉들이 여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반딧불이들이 반짝반짝하고선 막 춤을 추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의 특이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CJ 대한통운을 오늘 가져온 부분들은 좀 차트적인 매력, 시장이 지금 좀 불확실한 기조 속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대안 종목으로 이렇게 붙으려는 그런 좀 이런 특성이 보인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제가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이 되겠죠. 가격 전략이 있어서는 글쎄요, 어떤 큰 목표치, 주가를 뭐 이제 신고가를 뚫어가지고 막 오르는 그런 목표치보다는 오히려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시장이 좀 이렇게 불확실성에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뭐 큰 수익은 아니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에 좋은 종목이다. 그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부분보다는 오히려 뭐 한 17만 한 5천 원, 7천 원 그런 식의 가격 전략, 단기적인 전략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안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